생각해보면 거미들은 자연 최초의 진정한 공학자들 중 하나였어요. 우리 행성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캐스터를 만들죠. 거미들이 집을 만들 때 쓰는 거미줄은 강철보다 강해요. 그 거미줄에 먹이를 가두죠. 그걸로 집 천장에 매달리고 우리의 악몽에도 나타나고요. 거미들의 실은 아주 신축성이 좋아요. 거미줄이 얼마나 신축성이 좋은지와 이걸 끊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힘의 양을 더해보면 이 조합은 거미줄이 너무 강해서 끊어지기 전에 케블러보다 3배나 많은 에너지를 견딜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케블러는 타이어 또는 베이지 않는 장갑 또는 화염 및 충돌벽과 같은 다양한 고무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 물질이에요. 또 스포츠 용품에도 사용되는 재료죠. 예를 들어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화에 쓰여요. 케블러를 쓰면 배들은 잘 손상되지 않고 더 가벼워져요. 엄청 강하기도 해요. 강철보다 5배 더 강해요. 그리고 동시에 엄청 가벼워요. 드래그라인 거미줄은 유난히 강한 종류의 거미줄이에요. 드래그라인이 거미를 거미줄에 연결해요. 거미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안전선 같은 걸로 거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요. 하나의 가닥은 단백질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정말 단단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각각의 거미줄 가닥은 사람 머리카락보다 1000배 더 얇아요. 그래서 거미줄이 정말 강해도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가닥은 많은 종류의 강철보다 더 강해요. 제대로 비교하려면 강철을 똑같이 얇게 만들면 돼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드래그라인 거미줄을 예를 들어 연필만큼 두껍고 30km 길이로 만들 수 있다면 비행 중인 여객기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물질을 갖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승객들은 아마 안 좋아하겠죠. 밖에 바람이 불어 바람이나 약한 산들바람이 거미의 튼튼한 드래그라인을 잡는다면 그 거미줄은 공기를 잡아 일종의 열린 낙하산으로 변해요. 그때부터 거미의 여정이 시작돼요. 거미의 드래그라인이 휘면서 더 멀리 뻗어요. 그런 식으로 거미를 아주 멀리 날아가게 할 수도 있고 끊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미들은 정말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어요. 거미줄은 아주 강해서 연구원들이 여기서 새로운 물질을 생각해낼 수 있는 영감을 받았어요. 고무처럼 신축성이 있어서 일라스토마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소재는 거미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여러분이 가하는 압력을 깨지지 않고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어요. 거미줄처럼 유난히 튼튼하면서도 뻣뻣해요. 뻣뻣한 재료는 변형하기 전에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반면 튼튼한 재료는 부서지기 전에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리는 뻣뻣하지만 튼튼하진 않아요. 상업용 재료의 경우 대부분 상호 보완적이에요. 강직도가 높을수록 단단함이 낮아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미줄에서 영감을 얻은 이 세 재료는 이 두 가지 특징 모두가 높게 나타나 훨씬 더 멋있어요. 우리가 발견하거나 심지어 발명하고 있는 극도로 더 단단한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새로운 종류의 유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일반적으로 모든 천연 재료 중에서 제일 단단해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AM3라는 이름의 새로운 종류의 탄소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현재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하고 단단한 무정형 물질이에요. 무정형이란 물질 겉보기에 분명한 조직이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고무, 유리, 왁스, 플라스틱 등이 있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그만큼 튼튼하며 내구성이 좋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새로운 물질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유리와 더 유사해요. 여러분은 유리를 액체로 믿는 사람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고체 물질 범주에 딱 넣을 수도 없어요. 특이한 무정형 물질이에요. 그래서 분자들이 액체처럼 무질서하지는 않지만 고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엄격한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AM3는 전기를 잘 전도하지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예요. 그 뜻은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잠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재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보다 최대 100배 더 강력한 방탄 창문에 유용할 거예요.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한다면 분명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게다가 연구원들이 그걸 더 실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란색 빛의 새로운 유리는 분명히 미래에 더 많이 볼 수 있는 물질일 거예요. 다음은 섬유 아연석 질화봉소예요. 정말 이상한데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18% 더 단단하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무정형 물질이에요. 하지만 제일 굉장한 부분은
화산 폭발 때만 형성되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론스 달라이트가 있어요. 탄소로 가득 찬 유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흑연도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 결국 우리 행성과 충돌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유성이 극도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그 바깥층만 뜨거워져요. 이 물체의 내부는 우리 행성을 향한 여행의 대부분 동안 시원하게 유지돼요. 이 운석이 지구 표면에 부딪힐 때 그 내부 압력이 미친 듯이 커져요. 흑연이나 다른 재료의 모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떤 자연적인 과정보다 더 강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걸 주무르거나 원하는 어떤 기술로 모양을 내려 해도 이 충격 동안 발생하는 압력만큼 강한 힘은 얻지 못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유성 안에 흑연은 압축되고 이제 결정 구조를 갖게 돼요. 다이아몬드 같지가 않고 훨씬 더 좋은 거예요. 58% 더 단단한 걸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흑연은 과학적인 이론일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흑연과 그것의 다양한 모양의 실제 사례들을 연구하긴 해요. 하지만 별로 순수하지 않은 것들만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이 물질들의 다이아몬드보다 무르게 만드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특별한 순수 흑연 운석이 우리 행성을 향해 와서 표면에 부딪힌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발견한 어떠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니만은요, 강철보다 15배나 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섬유예요. 또 아라미드 섬유보다 거의 40% 강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타이어에 사용된 케블러요. 다이니만은 물보다 가볍지만 선박 산업에 쓸 밧줄과 견인줄과 같은 것에 아주 적합해요. 낚시용 그물과 금속 가공 분야의 안전 장갑에도 아주 좋은 재료예요. 여기 팔라듐 마이크로 합금 유리라는 게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모든 물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힘이에요. 어떤 물질이 변형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요. 두 번째는 단단함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걸 부러뜨리거나 부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나타내요. 도자기는 대부분 강하지만 그다지 단단하진 않아요. 고무와 같은 단성 재료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변형시킬 수 있죠. 그리고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연구원들은 5가지 원소의 조합으로 모든 종류의 강철보다 더 강한 재료로 된 새로운 유리를 만들었어요. 네, 유리는 깨지기보다 변형될 거예요. 이건 사실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버키 페이퍼를 만나보세요. 20세기 후반에 우린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탄소의 특정한 형태를 발견했어요. 이건 탄소 나노튜브라고 불려요. 탄소를 다이아몬드와 다른 모양으로 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탄소 나노튜브들을 합치면 버키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튼튼하면서도 아주 얇은 시트예요. 강철 무게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동시에 수백 배 더 강해요.